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소중한 사람의 약물 남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였는데요. 이야기가 좀 길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알코올 문제로 이별하게 됐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무엇인지 찾아보다가 정민님 채널을 접하게 되었어요. 오. 신성한 남성성과 상처받은 남성성을 다루던 영상에서 알코올 및 다른 약물 남용이 상처받은 남성성을 신호한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 남친구는 정말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사귈 땐 남자친구의 상처와 약물 남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통해 같이 치료해 나가자 1년 전에 다짐했어요. 다짐하자마자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연락도 열심히 했고 남자친구가 테라피와 그룹 미팅을 통해 치료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후반부터 다시 같은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 상태가 훨씬 심해진 걸 느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장거리 연애를 하던 내내 계속 알코올과 니코틴 등에 의존해온 거였어요. 테라피도 다니고 그룹 미팅도 나갔지만 정작 약물 복용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남자친구가 알코올을 못 끊었다는 게 저를 괴롭히는 건 아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어려울 거라 예상하고 있었고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도 하고 있었어요. 저를 가장 괴롭히던 건 남자친구의 거짓말이었어요. 만약 너무 힘들어 약물에 의존하게 된 날이 있다면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됐었는데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계속 했어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제발 솔직해달라. 제발 나도 너랑 같은 배에 타게 해달라. 나를 적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또다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며 또 거짓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너무 지친 나머지 이별을 통보하게 됐어요. 배신감, 우울감, 불안감 모두를 떠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남자친구에게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민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제 여성성으로 상처받은 남자친구의 남성성을 치유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보듬어주기는커녕 저는 제 강한 남성 에너지로 오히려 남자친구의 남성성을 더 짓누른 것 같아요. 약물 남용과 거짓말을 제외하고는 정말 제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인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지금 제가 남자친구를 놓아버린 건 아닌지 생각하며 자책도 하곤 해요. 저는 계속 변화를 요구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화도 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한테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라 생각해요. 2년 동안 정말 행복한 순간도 많았고 남자친구의 우울감과 알코올 문제로 인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 때 저는 그걸 옆에서 지켜만 봐야 했던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미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의 알코올 의존도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함께 행복한 미래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저 혼자 불안해서 잠을 설친 날들도 많아요.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이 연애를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나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성숙해져서 서로를 보듬어주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사람의 약물 남용과 이에 따르는 불안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적으셨어요. 뭔가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이 연인 관계, 부부 관계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건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는 부분? 저는 항상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까울수록 상대가 나를 고스란히 비춰주기 때문에 상대를 보면서 트리거가 일어날 때마다 그 트리거를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리거를 가지고 트리거가 되니까 '저 사람의 저거 고쳐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에고가 일으킵니다. 그럴 때 사랑에 집중하면 '나와 이 사람 둘 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생각이 이어지거든요. 에고의 목소리에 끄달리면 '저걸 바꿔야겠다.' 왜냐면 내가 트리거 되니까. 요 두 방향으로 항상 모든 사건에서 생각이 오락가락합니다. 마플러들이라면 의식적으로 좀 사랑에 가슴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남성성, 여성성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여성성으로 상처받은 남자친구의 남성성을 치유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치유해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다른 누구를 치유할 수 없어요. 치유는 스스로밖에 하지 못해요. 옆에서 아무리 사랑을 퍼주고 아무리 모든 것을 정말 뼈를 갈아서 다 제공해 줘도요.
스스로가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는 말을 못하고요. 다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의 치유를 내가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만큼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부모가 자식한테도 못 해 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도 못 해 주고 부부 간에도 못 해 주고 예수님 부처님도 못 해 줍니다. 남을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신이 왜 세상을 이렇게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겠어요? 치유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보듬어 주기는커녕 "내 남성 에너지로 남자친구의 남성성을 더 짓누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자님께서 큰 불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러셨겠죠. 그것도 스스로 다독여 주세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네가 그랬겠니.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서 나의 남성이니까 나에게 어느 정도의 울타리와 보호막을 제공해 주길 기대했는데 스스로도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옆에서." 근데 미래도 생각하고 싶고 사실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런 걸 느꼈으니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바라는 걸 바랐을 뿐이에요. 우리 다들 인간은 원래 다 자기가 바라는 거 바라죠 당연히. 나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 남자친구가 사실 알코올 저온도 그렇고 이제 니코틴도 있다고 하셨고 약물이라고 적으셨는데 이 알코올과 니코틴을 의미하신 거겠죠? 마약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약 얘기는 딱히 안 하셨는데 약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이 나와서 아무튼 이것을 중독되어 있는 자신에게도 수치심을 느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되게 큰 마음의 문제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든 다시 만나지 않든 맞는 선택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는데 다시 만나시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치유해 주고 싶어.'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다시 만나실 거라면 반대입니다. 다시 만나실 거라면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만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변하도록 도와줘야지.'는 이미 '변해야 함께할 거야.'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나름 불안 속에 계속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대로여도 괜찮아. 내가 그냥 옆에서 사랑해 줄 거야. 변하지 않아도 돼.' 이 마음이면 다시 만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아니라면 그냥 평생 내 기도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종교를 가지신지는 모르겠지만 전 종교가 없지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온 우주에게, 세상에게,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 건강하게 스스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죽는 날까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것도 깊게 사랑하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겠죠? 그 마음으로 빌어주는 거 그게 가장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